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붓합니다. 네. 아주 단촐하네요. 좀 횡합니다. 아니 요새 휴가철이어가지고 기자들도 섭외가 어려워요. 다들 놀러 가가지고. 네, 우리 한 기자도 곧 휴가 가시죠? 아, 네, 저도 갑니다. 어디 가세요? 비행기 타고 가까운 괌으로 아가들 아가 친화적인 곳으로 갑니다. 그렇죠. 우리 한 기자는 육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. 네네네. 네. 아마 구독자분들도 여름휴가 계획들 세우고 계실 텐데 이 중에 혹시 일본 여행 생각하셨거나 이미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아 이거 취소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좀 찜찜해졌어요. 요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서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. 네. 이 모든 상품들을 오늘부터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. 아베 정권은 즉각 처리하고 과거사 반성하고 실제로 이제 여행업계에 문의를 했더니 일본 여행을 새롭게 예약하는 인원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대요.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하나 투어가 굉장히 큰 여행사잖아요. 네. 여기에서 예년보다 하루 평균 400명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400명이면은 30일이면은 뭐 그쵸. 이렇게 넘는 거 맞죠? 그쵸. 네. 경제부 꽤 기자시잖아요. 많으니까. 근데 뭐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게 근데 실제로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. 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좀 놀라고 좀 아뜨거 할 수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한데. 그렇죠. 실제로 이제 일본에 계신 마스야마대 경제학과의 이제 장정욱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.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아베 정권에 상당히 타격을 줄 거다. 오.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방송이 소개되고 나서 이제 일본 여행 거부 여론이 더 이제 불이 붙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. 이제 좀 통계를 봤어요.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가 뭐 여행을 일본을 가셔라 가지 마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통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본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고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적어도 일본 관광 산업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. 네,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. 그동안 뭐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워낙 많긴 했으니까요. 비행기 타고 금방이고. 맞아요. 주변에도 많았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도 딱 나타나는데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봤더니 이제 작년에 일본을 여행을 하신 한국인 이 수가 754만 명이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전체 일본 방문객이 3,119만 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중에 24%예요.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잖아요. 4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중국인 분이 838만 명이었는데 이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많았던 거죠. 중국인이 838만이고 한국인이 754만이면은 별로 중국, 한국이 차이가 안 나는군요. 네, 큰 차이는 아니죠. 이게 네. 비중으로 치면 지금 2.7%포인트 차이인데 네. 이제 3, 4위가 대만이랑 홍콩이에요. 네. 근데 대만이 475만 명이고 홍콩이 220만 명인데 이거랑 이제 한국, 중국 비교하면 월등히 이제 수백만 명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렇군요. 하긴 뭐 저도 최근에 아이 낳고 좀 아이 맡기고 가까이 갈 때 어디 없나 맞아요, 하면은 맞아요. 결국엔 일본 여행 가고 그래서 맞아요. 몇 번 갔었거든요. 제 주변에도 그렇게 좀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.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게 실제로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최근 몇 년 새 이런저런 이유로 그 증가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네. 어쨌든 계속 늘고 있어요. 그래서 작년만 해도 2003년에 이런 통계를 공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한 걸로 나타났거든요.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좀 주요 고객이라고 그렇죠.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일본 여행 계속 거부해가지고 실제로 방문객이 준다. 그러면은 뭐 타격을 피하기가 어렵겠네요. 그렇죠. 뭐 여행 가서 쓰는 돈이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. 숙박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하니까. 네.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제 실제로 한국인이 일본 여행에서 쓰는 돈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수조, 연 단위로 수조 원대인데 작년 보면은 이제 달러로 한국인이 일본에 여행에서 쓴 돈이 54억 달러예요.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6조 3,500억 원.
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들이 쓴 돈 중에 한 13% 정도니까 10%를 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적은 비중이 아니죠. 꽤 되는군요. 그리고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도쿄, 오사카 이렇게 좀 큰 도시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 곳곳으로 많이 가요. 막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면서. 근데 또 지방은 관광에 좀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,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한국인 관광객이 준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지방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니까 한국어 안내도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통계를 또 봤더니 이제 이게 최신 통계가 없고 2017년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간 일본 여행지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도쿄를 많이 가는데 한국인은 1위가 오사카였고 2위가 후쿠오카였어요. 도쿄는 3위를 기록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지방 소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. 뭐 최근에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, 뭐 여행 거부, 뭐 이런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. 우리가 맞습니다. 많이 이렇게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, 그런 나라인데 뭐 이렇게 악화한 관계를 그게 계속 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정부에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고 다방면으로 지금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